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옛날에 시장에 가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어른만 와라. 저희 채널은 그러지 않습니다. 애들도 와, 어른도 와, 직장인도 와, 학생도 와, 남녀노소 다 엄마도 와주세요. 와, 아빠도 와. 모두 와서 궁금한 고민,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고고마! 고민하지 마, 그렇죠.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강력범죄와 흉악범들의 재범률 등이 높음에도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의 판결은 왜 한결같이 솜방망이 처벌인가요? 답답합니다. 미국처럼 200년, 300년의 구형과 판결 선고는 불가능한가요? 정말 한번 다뤄주시고 이슈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헌법에 죄형 법정주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은 이제 그 국가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법인데, 그러니까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량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서 이제 법정은 이제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끝에가 법자로 끝나는 게 우리가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죄와 형을 정하는 가장 근간인 이제 법률이 형법이죠. 그렇죠. 형법에 보면은 이제 제42조에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그러니까 무기징역, 무기 금고가 기한 없이 있고, 유기징역이나 유기 금고로 한다면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제 가중처벌할 때에 대해서는 50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해져 있죠, 명확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검사들이 구형할 때 무기징역은 구형할 수 있죠. 사형도 구형할 수 있고. 다만 유기징역을 구형할 때는 한도가 30년이고 가중처벌되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50년까지 구형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상한선이고 그 범죄에 실제 일어났던 경위나 범죄의 죄질 등등을 고려해서 이제 구형을 하죠. 미국은 어떻게 200년, 300년을 구형할 수 있죠?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미국 헌법에서. 미국 헌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고, 미국의 형사법 자체가 그렇게 정해놨었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죄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형량에 들어서 이 죄의 상한선이 뭐 몇 년이면 다 붙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주된 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가중해서 붙이는 거기 있고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달라서 사실은 그런 거고, 이건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조금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유기징역의 형량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한선으로 가중처벌하면 그 죄책에 합당한 선고로 50년까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기징역이 그만큼 있고 무기징역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00년, 300년이란 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기에 충분히 이제 법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유기징역이 우리나라에 선고되고, 그거보다 더 큰 죄질이라면 무기징역 선고되고 사형 선고되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이제 법의 최고 형량이 사형까지 이제 맨 밑에인 뭐 벌금 집행유예부터 쭉 갔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이루어지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이 관점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호변 생각으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일반 대중들이 봤었을 때 뭐 그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를 좀 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형량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죄가 여러 개의 죄가 있었을 때 이제 그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이 정도의 죄를 지으면은 이런 형량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뭐 가능한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예방적 기능 같은 것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뭐 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잖아요. 드물다 보니까 격리해야 될 사람들은 무기징역으로 격리를 못 한다면 실질적으로 뭐 최대한 뭐 아예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격리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장치로서도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어느 관점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이 다른 건데, 궁극적으로는 저도 죄에 합당한 그렇죠. 처벌과 실제 집행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혜린 님이 왜 판사, 검사 구형량이 낮은가요? 판결 선고도 물방망인가요? 라고 하는데, 검사가 구형을 하면 이제 형량을 어느 정도 선고해 주세요 라고 이제 최종 변론에서 얘기하면, 이제 판사가 판결 선고기를 잡아서 이제 형량을 이제 선고하죠. 그렇죠. 근데 검사들이 이제 구형하는 거에 대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사법부인 이제 재판부도 그거에 대한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이제 이제 기조가 돼서 그걸 참고를 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사연자 질문자님 말씀대로 기준점이 낮은 건 맞아요. 근데 과거보다는 기준점이 많이 상향돼 있고, 그쵸. 앞으로 더 상향돼야죠. 그렇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 명을 살해하고 유기하거나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단순히 살인만 일어나는 경우는요, 아무리 잔혹하게 살해를 해도 무기징역 선고 안 됩니다.
그냥 유기징역으로 끝이 나요. 30년입니다. 30년에다가 가중하면 이제 50년까지 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한 명에 대해서는 범행 수단이 아무리 잔혹해도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 하나만 있다면 30년이 현재로서 선고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보고 그것은 이제 하급식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판례는 사실 관례거든요. 판례는 관례잖아요. 근데 사회가 변화하고 그다음에 또 그 국민들의 요구 자체와 점점 진흥화되고 다양화되는 범죄 그리고 살인의 방식 같은 것도 매우 잔인해지고 또 잔혹한 경우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미 누적된 관습이나 관례 같은 경우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면은 깰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꾸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거고 용서받을 수 없는 거긴 한데 모든 죄는 다 경중과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살인범들 무기징역 주고 사형시켜야 되라는 공감대가 있죠. 근데 그 이면을 바라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살인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한 그 한 가장이 평생도록 그 배우자인 어머니를 폭행하고 몇십 년 동안 이어지고 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참다 못해 이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에서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살인죄에 대해서 30년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법이 그렇게 정해놨다. 30년이 최대 한도고 그다음 가중해봤자 50년이 최대 한도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가지고 사회가 변하거나 국민들의 요구가 변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얼마든지 입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 한 말씀 더 보태면 김변 말씀대로 입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제로 적용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사법부의 의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판결을 집행하는 특히 사형에 관해서는 집행하는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 삼권 분립 시대에서 이 세 가지 지금 삼각형 축이 맞아야 정말 이제 국민들 일반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 선고와 법 집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사실은 고고만 코너 창립 이래 가장 무거운 가장 이렇게 우리가 진지했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저희가 그 죄형법정주의를 말씀드리면서 모든 나라에서 헌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하지 않으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정말 삶이 후퇴하고 정권의 이익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아픈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인류가 발전해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형량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일부 독재국가 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그걸 이제 법률에서 정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좀 길지만 헌법에서 만약에 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법률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독재자의 자기의 이제 방어 수단,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는 거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답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